계속해서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문제인데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특히나 이런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저번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보기의 형태가 복소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도 복소수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림 같은 회로의 교류조답 E가 크기가 100이고요. 각도가 0도를 인가할 때 전체 전류 I는 몇 암페어인가 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을 한번 풀어볼게요. 교재 방법이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봅니다. 일단 5옴이고요. 그 다음에 8옴이고 저항이죠. 위치가 바뀌었고요. 저항이 8옴, 리액턴스가 6옴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흐르는 전체 전류를 묻는데 전체 전류는 당연히 전체 임피던스분의 전체 전압입니다. 그러면 전체 전압은 100의 0도니까 100의 0도는 그냥 100이라 쓰시면 되죠. 크기가 100이고 각도가 0도는 실수 부분만 있는 겁니다. 호수 부분 없죠. 0도고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를 구해야 되는데 임피던스는 우리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병렬인데 얘 하나 이렇게 우리가 1장에서 저항 R1, R2의 합성 저항 구할 때 어떻게 됐어요?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로 구했죠. 그러면 얘를 Z1으로 두고 얘를 Z2로 둡니다. 그러면 합성 임피던스를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 형태처럼 Z1 플러스 Z2분의 Z1 곱하기 Z2 이런 형태로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Z1은 뭐예요? Z1은 5죠. 5고요. Z2는 얼마예요? Z2는 8이고 리액턴스 J6이죠. 플러스입니다. L이니까 L성분이니까 얼마? 8 플러스 J6 이것이 Z1 플러스 Z2입니다. 그 다음에 Z1 5 곱하기 Z2 얼마? 8 플러스 J6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임피던스가 3.41 플러스 J 0.73이요. 3.41 플러스 J 0.73. 그러면 대입해요. 그대로 임피던스 3.41 플러스 J의 0.73. 나머지는 계산기에 맡기셔야 되겠죠. 이걸 손으로 하기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부정확할 겁니다. 계산하시면 28 마이너스 J6이 됩니다. 교재에 있는 방법 이렇게 풀고요. 근데 두 번째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보세요. 여기에 100V 걸렸습니다. 여기에 100V 인가했으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5분의 100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 얼마? 8 플러스 J6분의 10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전체 전류는 키르호프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 전체 전류는 이 전류 플러스 이 전류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전체 전류는 이 전류 얼마? 5분의 100 플러스 이 전류 얼마? 8 플러스 J6분의 100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계산기로 그대로 도전해 보세요. 그대로 28 마이너스 J6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당연히 이번 문제가 더 쉽죠. 근데 대부분 교재에 보시면 원칙대로 1번처럼 풀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당연히 2번이죠. 이런 것들은 약간 뭐 병렬 회로에서 전압, 그 다음에 키르호프의 법칙, 그런 기본적인 법칙을 이용해서 풀이한 것인데 누가 봐도 얘가 더 쉽죠. 연습 많이 하시면 이런 방법이 보이실 겁니다. 23번 해볼게요. 23번. RC 병렬 회로의 총 어드미턴스는 총 몇 모인가 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도 많이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근데 기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RC 회로인데
지금 총 어드미턴스를 묻고 있습니다. 어드미턴스죠. 어드미턴스는 G 플러스 JB죠. 네. 어드미턴스 G 플러스 JB입니다. 그러면 R의 역수인 G는 뭐예요? G는 R분의 1이죠. 네. G는 R분의 1. 얘는 얼마요? XC는 뭐다? J 오메가 C분의 1인데 이것의 역수니까 서셉턴스는 이것의 역수니까 뭐가 된다? J 오메가 C가 됩니다. 그래서 어드미턴스는 얼마가 된다? R분의 1 플러스 J 오메가 C 이렇게 명심해 주실 거 병렬회로에서는 어드미턴스로 푸는 게 편하다. 네, 편한데 이것을 우리가 공식으로 하면은 어렵죠. 공식으로 하면 어렵고 이렇게 저항의 역수 컨덕턴스가 R분의 1 그 다음에 리액턴스의 역수 서셉턴스가 J 오메가 C라는 것을 이렇게 변환하면은 어렵지 않고요. 근데 다만 문제에서 보기의 형태로 변환시켜야 됩니다. 보기에 이런 게 없죠. 없기 때문에 보기에 맞는 형태로 바꿉니다. 어떻게? 보기에 맞는 형태로 바꾸면 R분의 1을 묶고요. R분의 1을 묶으면 얘는 어떻게 돼요? R분의 1을 묶으니까 1이고요. 플러스 J 오메가 C에 R 하나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R 약분되면 J 오메가 C니까 J 오메가 CR이 되면은 같은 것이 됩니다. 이렇게. 네. 보기의 형태로 바꿔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23번에는 답이 1번입니다. 1번. 계속해서 24번 문제로 갑니다. 저항이 3분의 1옴, 유도 리액턴스가 4분의 1옴인 R의 병렬회로의 합성 어드미턴스입니다. 23번과 동일한 문제죠.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RL 병렬회로에서 병렬회로니까 어드미턴스 구하기 쉽죠? 저항이 3분의 1이에요. 저항이 3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유도 리액턴스가 4분의 1옴입니다. 4분의 1옴이니까 뭐다? J 4분의 1옴이죠. J 4분의 1옴입니다. 그러면 저항과 리액턴스가 이렇게 되니까 컨덕턴스와 서셉턴스 어떻게 돼요? 컨덕턴스는 3분의 1의 역수니까 3이 되죠. 맞죠? 서셉턴스 얼마요? J 4분의 1의 역수면 어떻게? 마이너스 J4가 되죠. 마이너스 J4. 보세요. J 4분의 1입니다. 분의 1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4는 넘어가면서 분대로 가면서 4가 되고요. 올라가고 J는 어떻게 돼요? J분의 1은 뭐라고 했어요? J분의 1에 J분의 J를 곱하면 마이너스 J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마이너스 J4가 된다. 네. 합성 어드미턴스는 컨덕턴스 플러스 J의 서셉턴스에서 3 마이너스 J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4번에는 2번 3 마이너스 J4가 된다. 25번입니다. 25번. 네. R의 병렬회로에서 합성 임피던스입니다. 병렬회로는 어드미턴스가 더 쉬운데 임피던스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있죠. 실제 우리가 10장에 가면은 좀 더 쉽게 풀이할 수가 있어요. 10장에 가면은. 근데 뭐 임피던스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공식에 충실해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22번에서 풀었던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보세요. 얘가 R이고요. 얘가 J 오메가 L입니다. 그러면 임피던스를 구할 때 어떻게 보세요?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 그 형태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R1 플러스 R2 R 플러스 J 오메가 L 분의 R1 곱하기 R2 R 곱하기 J 오메가 L 이런 형태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다? 보기의 형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기가 약간 다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장에 가면은 좀 더 수월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장에서는
10장에서 배우는 그 방법을 아직까지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식까지는 쉽고요. 그 다음에 나서 보기의 형태로 변환하는 게 다소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는 분모 분자의 J오메가 L분의 1을 곱합니다. 분모 분자의 J오메가 L분의 1. 네, 1을 곱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자는 R이 남죠. R이 남습니다. 분모는 어떻게 해요? 얘부터 한번 해보면 얼마? 1 플러스 얘분의 얘 J오메가 L분의 R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보기에 없죠. 네, 보기에 없는데 우리가 J분의 1은 조금 전에 했지만 뭐다? 마이너스 J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 마이너스 J 분모에 있는 J를 분자로 올리면서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J 오메가 L분의 R 분의 R 이게 보기에 있는 답이죠. 네. 그래서 25번에는 답이 3번입니다. 1 마이너스 J 오메가 L분의 R분의 R이 돼요. 그 다음 26번입니다. R은 15, XL은 12, XC는 32 병렬로 접속된 회로에 120V 교류전압을 가하면 전원에 흐르는 전류와 역률은 각각 얼마인가? 이런 문제는 문제만 계속 보시지 말고 만약에 안 풀리면 최대한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풀이 방법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볼게요. 저항이 이렇게 있고요. L이 이렇게 있고 C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에 교류전원을 가했는데 보세요. 지금 120V를 가했답니다. 120V를 가하고요. 15, 12, 30입니다. R이 12, 15 L이 12 얘가 30. 네, 30 어떻게 풀까요? 공식으로 할까요? 아니죠. 보세요. 병렬 회로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렸죠. 120V가 여기도 120, 여기도 120, 여기도 120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12분의 120 하면 여기는 8A. 그 다음에 120V가 여기도 걸리죠. 12분의 120 하면은 여기는 10A인데 L에 흐르는 전류니까 지상 전류죠. 마이너스 J10입니다. 그 다음에 C에도 똑같이 120이니까 여기는 30분의 120 하니까 4. 근데 진상 전류니까 플러스 J4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J10 플러스 J4 하면 합하면 얼마가 돼요? 합하면 마이너스 J6이 되죠. 이 두 개는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J6이. 그래서 전체 흐르는 전류는 I는 8 마이너스 J6입니다. 크기는 어떻게 돼요? 저번 시간에 했죠? 6, 8, 8, 6 얼마? 크기만 구하면 10A가 된다. 크기만 구하면 10A가 된다. 그 다음에 역률을 물었죠. 역률은 어떻게 돼요? 그림상으로 이렇게 되겠죠. 얘가 8이고요. 8이고 마이너스 J6이니까 지상입니다. 얘가 8이고 얘가 마이너스 J6이죠. 그리고 얘가 10입니다. 그러면 역률은 어떻게 돼요? 역률은 얘분의 얘죠. 얼마? 코사인 세타는 10분의 8 해서 0.8이 됩니다. 26번에는 답이 4번. 전류의 값은 10A, 역률은 0.8 혹은 80%가 됩니다. 그 다음 27번 볼게요. 저항하고 리액턴트 X를 병렬로 연결할 때 역률은 보세요. 우리가 R, X 직렬일 때 코사인 세타는 뭐다? Z분의 R이었죠. Z분의 R. 그리고 그 값이 루트의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R이었습니다. RX 직렬일 때. 그 다음 RX 병렬이면 역률이 어떻게 돼요? 역률이 R분의 Z가 됐죠. 거꾸로 하면 돼. 거꾸로. 그 다음에 이것을 정리하면은 분모는 똑같이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B 되고 분모는 똑같고 분자가 뭐가 된다? X가 된다 그랬죠. 종교반에 있었던 내용 이론하면서 정리했던 내용 그대로 외워서 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27번에는 답이 1번이 되고요. 28번 그림 같은 교류 브릿지가 평형 상태에 있다. L 헨리의 값은 얼마인가? 브릿지 배우신 적 있죠? 1장에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브릿지 회로에서 이거 R1이고요. R2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C고요. C고 여기가 L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있다고 했을 때 A 값은 얼마냐 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1장에서 직류할 때는 이렇게 했죠.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죠. 그래서 R1 곱하기 R2는 L 곱하기 C.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아니죠. 저항값이 같아야 됩니다. 즉 R1 곱하기 R2하고 뭐가 같아야 하냐면 얘의 저항값 곱하기 얘의 저항값이지 L값, C값을 곱하기 같은 게 아닙니다. 저항값, 즉 리액턴스 값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리액턴스 얼마? 크기만 두고 오메가 C분의 1 얘는 오메가 L이죠. 오메가 L이고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R1 곱하기 R2는 얘 곱하기 뭐다? 오메가 L 곱하기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뭐다? 오메가 약분되면 C분의 L 값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L 값 물으면 어떻게 돼요? L은 C가 넘어가니까 R1 곱하기 R2 곱하기 C가 된다. 28번에는 답이 3번이 되네요. 3번. 계속해서 29번부터는 이제 뭐다? 공진회로가 됩니다. 공진회로. 네. 29번 RS 직렬회로의 공진 조건은 직렬회로에서 공진 조건은 뭐다? 오메가 L은 오메가 C분의 1로서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가 같을 것. 그 다음에 병렬 공진 같은 경우는 같은 결과지만은 LC 자리 바꾸니까 같은 결과지만은 얘는 직렬은 이렇게 표시하고요.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병렬은 오메가 C는 오메가 L분의 1이다. 네. 왜 이렇게 하느냐? 어드미턴스로 보기 때문에. 네, 어드미턴스로 병렬은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29번에는 답이 4번이 되고요. 30번. 29번에 해설에 있는 내용이 있죠. 직렬공진과 병렬공진의 특성들, 그 다음에 공식들 모두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0번은 R은 5옴, L은 10mL, C는 1마이크로페라드 직렬회로에서 공진주파수 FR은 약 얼마냐? 공진주파수 FR은 공진이 되는 주파수는 딱 어떤 지점에서만 공진이 됩니다. 그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2파이 루트의 LC분의 1로서 공식에 바로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2파이의 루트의 L값은 10mH 헨리, 10mH는 10 곱하기 mH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C는 1 마이크로페럿, 마이크로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됩니다. 분의 1, 나머지는 계산기에 맡기시면은요, 1592가 됩니다. 1592는 임진왜란 1592인데, 요거 숫자 그대로 안 맡기고 자주 나와요. 1592가 됩니다. 31번. RS 직렬회로에서 공진시의 전류는 공급 전압에 대해서 어떤 위상차를 갖는가? 공진시의 전류입니다. 공진. 우리가 직렬 공진. 진에서 임피던스는 뭐다? 원래는 R 플러스 JX 혹은 R 마이너스 JX에서
리액턴스 성분이 무시되죠. 그러면 임피던스는 R만 남습니다. 임피던스는 R. 그럼 얘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R만의 회로 볼 수가 있고, 우리 3장에서 수동소자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거 저항만 존재할 때 R만회로에서는 V와 I가 동상이다, 상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31번 어떤 위상차를 갖는가? 영도를 갖습니다. 영도. 예. 공진에 공진이 의미하는 바, 공진에서 임피던스는 저항 성분이다. 그러면 저항만 있는 회로와 같다. 그런 공진이 의미하는 바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약에서는 그 빈도가 많아요. 뭐냐면 보기에 0이 있을 때 그것이 답일 확률이 한 50%, 60% 돼요. 자기약에서. 회로 이론에서는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지는데, 그래도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러니까 얘 아니면 얘다 그럴 때 말고요.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면은 보기에 0 있는 거 찾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32번. R은 10kg, L은 10ml, C는 1마크로페라 증량회로에 있는 E는 100V 전압을 가면 그 주파수를 변화시켰을 때 최대 전류는, 우리가 보세요. F를 가변이라 그러죠. 변화시켰을 때 F를 가변시켜서 최대 전류라고 물으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파수에 따라서 전류가 변하는데 이러한 값을 가지게 되고, 전류가 최대일 때 뭐다? 최대일 때가 FR, 즉 공진 주파수일 때죠. 공진 주파수일 때 전류가 최대값을 가집니다. 그때 조금 전에 했죠. 임피던스는 저항이 된다. 임피던스 저항이 된다. 그것을 삥 돌려서 얘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주파수를 변화시킬 때 그 최대 전류는 직렬 공진일 때를 얘기하고, 그러면 그때 전류는 저항만 존재하고 저항분의 전압입니다. 저항이 10kg, kg는 10의 3승이고요. 전압은 100V 하면 0.01 암피아. 0.01 암피아. 0.01 암피아인데 묻고 있는 것은 최대 전류죠. 최대 전류니까 미리암피아로 바꾸는데 0.01에서 암피아를 미리암피아로 바꾸면서 미리는 여기에 10의 3승을 곱해줍니다. 미리 붙이는 대신에 10의 3승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뭐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런 경우는 얘를 없애면서 마이크로를 붙여주죠. 맞죠? 얘 같은 경우 어떻게? 없는 걸 붙이면서 미리를 붙이면서 10의 3승을 곱해주는 겁니다. 예, 개념 한번 정리해 보세요. 네. 그러면 10 mA가 됩니다. 32번에는 답이 4번입니다. 33번은 뭐냐? 네. 33번은 RSC 직렬 공진인데 여기서는 선택도 전압 확대율 Q를 묻고 있습니다. 예, Q.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Q인데 직렬 공진일 때는 얼마다? R분의 1의 루트 C분의 L. 예. 이런 경우는 바로 주어진 숫자를 바로 대입해 주시면 돼요. R이 100입니다. 100분의 1에 루트에 C가 125.6 피코페럿이요. 피코는 얼마일까요? 125.6 곱하기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제가 밑으로 곱할 때 피코까지는 꼭 좀 기억을 해 달라고 했죠. 예. 뭐 이 밑에 뭐 펜토 이런 것까지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피코까지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L은 314mm니까 mm면 314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됩니다. 계산을 하면은 500. 얘는 비율이죠.
Q는 우리가 V분의 VL 전압의 비율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죠. 예. 볼트분의 볼트하면 약분돼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확대요 Q는 500이고 예. 5 곱하기 10의 2승 예. 제곱이 됩니다. 계속해서 34번 봅니다. R이 100옴이고요. R 100옴이고 XC가 100옴입니다. L만을 가변할 수 있는 RS 직렬 혈구가 있다. 이때 500Hz E는 100V를 인가해서 L을 변화시킬 때 L의 단자점 EL의 최대값은 몇 V인가? 단 공진회로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있죠. 보통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못 푸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그림 그리고 나면은 많은 도움이 돼요. R과 L과 C가 이렇게 연결된 직렬혈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원을 가합니다. 500Hz에 100V. 100V인데 기입합니다. R이 100옴이요. 옴이고요. XC가 100옴이요. 100옴입니다. 이때 L을 변화해서 L의 단자 전압 EL의 최대값은 몇 볼트가 단 공진회로라고 그랬죠. 그러면 뭐예요? 공진회로면은 얘가 100이면 얘도 얼마? 100이죠. 공진회로일 때 같죠?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 두 개는 없어지죠.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EL 여기에 걸리는 전압 EL은 뭐요? 흐르는 전류 곱하기 XL입니다. 전류 곱하기 XL. 그러면 XL은 100이고요. XL은 100이고 전류는 구하면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여기 흐르는 전류는 전체 임피던스분의 전체 전압인데 얘들 두 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임피던스는 저항이 되고 저항 얼마? 100분의 전체 전압 100 하면 전류는 1A가 됩니다. 1A. 그래서 1A가 흘러가면 얘는 얼마요? 똑같이 이렇게 흘러가죠. 전류는 1, XL은 100 하면 100V가 됩니다. 네. 예. 그림을 그리면 조금은 그래도 도움이 될 거예요. 예. 35번으로 가겠습니다. 35번. RLC 병렬 공진회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병렬 공진회로 볼게요. 우리가 앞에까지 직렬 공진했는데 병렬 공진입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세요. 주파수고 전류인데 직렬 공진은 위로 불룩이죠. 위로 불룩입니다. 그래서 직렬 공진일 때 전류가 최대다. 직렬 공진일 때 I가 최대다. 그러면 얘 하나 나오잖아요. 이 그림을 가지고 얘 하나 나오면 전류가 최대니까 임피던스는 최소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어드미턴스는 또 최대가 될 겁니다. 요 그림 하나 나오면 전류가 최대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병렬 공진은 어떻게 반대죠. 반대니까 어떻게? 전류가 최소. 임피던스는 반대가 최대.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는 전류와 동일하죠. 그래서 어드미턴스는 최소가 되는 겁니다. 요 직렬 공진에서 요 위로 불룩한 그림 하나 전류가 최대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나머지는 비교해서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볼게요. 일단 병렬 공진은 1번 공진 시 입력 어드미턴스는 매우 작아진다. 공진할 때 어드미턴스 최소라 그랬죠. 최소. 그러니까 어드미턴스는 매우 작아진다. 맞고요. 뭐 공진 주파수 이하에서의 입력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뒤진다. 이런 게 다소 어려울 수가 있는데 보세요. 병렬이 다소 어려우니까요. 직렬 가지고 비교해 보세요.
직렬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공진 주파수 FR이에요. 그러면 주파수가 낮을수록 C의 영향이 크다 그랬죠. 주파수가 낮을수록 C의 영향이 크고 2파이 FC분의 1이니까 주파수가 작아질수록 C 값이 더 커지는 겁니다. C에 의한 리액턴스 값이 더 커지는 겁니다. 주파수 커질수록 L에 의한 영향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뒤집어졌다고 보시면 병렬 공진은 이렇게 해서 뒤집어지죠. 그러면 반대로 되는 거예요. 얘도 어떻게 반대로 어떻게? 공기 주파수 이하에서는 L의 영향이 크고 이상에서는 C의 영향이 큰 겁니다. 직렬과 병렬 반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진 주파수 이하에서 여기를 얘기하죠. 이하에서의 입력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뒤진다.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뒤진다. L은 뭐예요? L은 지상 전류죠. 전압보다 위상이 뒤진다라고 해서 지상 전류입니다. 그래서 입력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뒤진다. 공진주파수 이하에서는 맞습니다. 3번 R이 작아서 Q가 높다. 병렬 공진에서 Q는 어떻게 돼요? 직렬 공진에서의 Q와 또 반대로 뒤집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R의 루트 L분의 C가 됩니다. 병렬 공진에서는요. 그래서 R이 작을수록 Q가 높다가 아니고 R이 클수록 Q가 높아지는 거죠. 틀린 것은 3번입니다. 틀린 것은 3번. 3번 공진 시 L 또는 C를 흐르는 전류는 입력 전류 크기의 Q배가 된다. Q는 뭐예요? Q는 전체 전류분의 IL 혹은 전체 전류분의 IC입니다. 왜? 직렬에서 Q는 뭐였어요? 전체 전압분의 VL, 전체 전압분의 VC였습니다. 병렬 공진에서는 전류로 대체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IL이나 혹은 IC는 어떻게? IQ가 되죠. IQ. 즉 전체 전류의 Q배가 된다. 전체 입력 전류 크기의 Q배가 된다. 맞죠? 35번에는 틀린 것이 3번입니다. 계속해서 36번입니다. 공진회로 부분의 문제들이 정리만 잘해주시면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에요. 앞에서 몇몇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은 공진회로 부분은 앞에서 그림 하나 그려가지고요. 그것 통해서 정리하셔가지고 반드시 맞춰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36번 볼게요. RC 병렬회로에서 L 및 C의 값을 고정시켜놓고 R 값만 큰 값으로 변화시킬 때 옳게 설명한 것은입니다. 답은 1번이죠. 조금 전에 했지만 병렬회로에서 Q는 R의 루트 L분의 C가 됩니다. 그래서 R 값이 커지면 Q 값이 커지게 되고요. 2번과 3번과 4번은 공진 주파수에 관한 내용인데 공진 주파수 FR은 2파이 루트 LC분의 1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눈 씻고 찾아봐도 R은 없죠. 저항 없죠. 그래서 뭐다? R과 무관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항값을 변화시켰을 때 공진 주파수와는 상관없다. 예, 답은 1번이고요. 37번. 어떤 RC 병렬회가 공진되었을 때 합성 전류는 직렬 공진을 뒤집으면 되죠. 그래서 F가 전류일 때 직렬 공진 이렇게 위로 볼록을 뒤집으면 아래로 볼록이고요. 그 다음 이때가 공진 주파수 FR인데 이게 최소가 되는 거죠. 최소. 0이 아니고 0이란 말이 아니고 가장 작은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저항 성분은 남아있기 때문에 R 성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0이 아니에요. 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37번에는 답이 2번이 됩니다. 38번은 네. 다소 어려운 문제인데요. 회로 이론 문제가 실기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38번 문제는 그대로 실기에서 나왔습니다. 이 문제 그대로. 근데 다만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으로 나왔죠. 주관식으로 했을 때 뭐 어드미턴스는 어떻게 구하는가 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한번 수록을 했는데 필기를 위해서는 답만 외우셔도 되죠. 필기를 위해서는 이런 문제는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답만 외워주시고요. 제가 뭐 실기에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실기에서 이게 산업기사에서 나왔었거든요. 질문하는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여기서 한번 뭐 이해되는 데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안 되면 답을 외우고 넘어가는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같은 회로가 공진이 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는 어드미턴스는인데 지금 RLC 직병렬 회로입니다. 이거 그래서 RLC 직병혈에서 어드미턴스를 묻죠. 그러면 보세요. 어드미턴스를 구하는데 일단 이 부분의 어드미턴스를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R 플러스 J 오메가 L이죠. 그러면 어드미턴스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의 어드미턴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드미턴스 얼마요? 원래 리액턴스는 J 오메가 C분의 1이죠. 원래 리액턴스는. 근데 이 부분의 어드미턴스 얼마요? J 오메가 C분의 1분의 1이니까 플러스의 J 오메가 C입니다. 어드미턴스 이렇게 돼요. 이게 만약에 일반적인 어드미턴스를 구하는 공식인데 문제는 뭐냐? 공진이 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한다. 공진이 된다는 것은 허수부가 0이라 그랬죠. 허수부가 0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기에도 허수부 J가 있고 여기도 허수부 J가 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봐요. R 플러스 J 오메가 L 분의 1에 이런 경우는 분모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얘의 켤레라고 합니다. 켤레는 뭐냐면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인 것. R 플러스 J 오메가 L의 켤레는 R 마이너스 J 오메가 L입니다. 분의 R 마이너스 J 오메가 L을 분모 분자에 곱하고요. 플러스 J 오메가 C가 돼요. 그러면 R의 제곱이 되고요. R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J 플러스 J 하면은 J제곱은 마이너스 1인데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의 오메가 L의 제곱이 됩니다.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 분의 여기는 얼마? R 마이너스 J 오메가 L 플러스 J 오메가 C가 되죠. 이렇게. 그럼 지금 분모에 J가 없죠. 분모 유리화라는 것은 분모에 허수 성분이 있으면 우리가 계산하거나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모에 있는 허수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분모에 없는데 보세요. 이 부분이 실수부입니다.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분의 R이 실수부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허수부, 이 부분이 허수부. 이 부분이 허수부입니다. 그래서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누면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분의 R 실수부. 그러니까 허수부는 플러스 J로 묶어요. 플러스 J로 묶으면 오메가 C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로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분의 얼마? 오메가 L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설에 첫 줄에 있는 게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계속 해볼게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거예요. 허수부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0이. 허수부 얘가 0이 되어야
공진이라 그랬죠. 그러면 얘가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 C와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분의 오메가 L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죠.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은 얘가 통째로 넘어가면 얘가 오메가 C가 넘어오면서 어떻게? 오메가 L, 오메가 C가 되겠죠. 그러면 C분의 L이 됩니다. C분의 L이 돼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보세요. 어드미턴스는 보세요. 얘가 0이니까 이 부분이 0이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만은 보기에 없죠.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세요? 어드미턴스는 얘가 0이니까 얼마?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분의 R인데 이게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이 C분의 1이라는 것을 찾았죠. 그러면 C분의 1 분의 R입니다. C분의 1 분의 R.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어려워하시면 많은데 C분의 1분의 R은 1분의 R이죠. 1분의 R. 그래서 얘 두 개가 분모로 가고요. 얘 두 개 곱한 것이 분자로 갑니다. L분의 C야. L분의 R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8번에 2번이고 이 문제가 딱 복잡하기 때문에 L분의 RC 답을 외우고 필기에서는 답을 외우고 넘어가신 분이 많았어요. 근데 얘가 실기 나와버린 겁니다. 그때 필기에서 좀 꼼꼼하게 하신 분들은 맞춰주셨고 그리고 뭐 다음에 다시 나온다고 하면은 관연도의 실기에서도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뭐 실기에서 필기에서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실기에서 관연도에 나왔을 때 한번 연습해 보시면 또 어렵지 않게 또 맞추세요. 필기에서 필기를 합격하시고 실기 넘어가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도 필기를 합격한 그런 노하우도 있고요. 그래도 뭐 노력한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 가지고 필기에서 어려운 것들을 실기에서 곧잘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내가 뭐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고 이러실까 봐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되는 데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3장이었고요. 저는 4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